얼굴 안 나오니까 좋죠? 네. 예, 아니요, 녹화한 거, 저는 얼굴 나와도 돼요. 이미 다 팔려가지고. 저기, 요 지도 좀 잠깐 다시 한번, 우리 지난번에 봤는데, 이거 얼렁, 순식간에 봐가지고 모르죠? 황하 보세요, 황하. 마우스 보이시죠? 네. 네.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참, 난 이거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요 황하 그 발언, 그 저기 뭐야, 권륜, 그 무슨, 거기서부터 발언해가지고, 이렇게 중원으로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다시 해가지고 올라가요. 올라가서 여기서는 뭐 이렇게 가기도 하고, 물길이 수시로 바뀌죠, 이게.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위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흘러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한수가 진나라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요 강수가 양재강을 강수라고 그래요. 네. 그 다음에 희수가 여기 중간 부분하고, 이 뭐예요? 양재강이 가장 길죠. 우리나라 서해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게 전국치룡의 모습인데, 진나라, 이게 뭐 척박한 땅이니까 넓어봐야 뭐 크게 문제는 없지만, 진나라, 조나라, 위나라, 한나라. 이게 이제 원래는 그 지난 시간에 했던 중이, 진문공할 때 진나라가 이렇게 삼분했잖아요. 삼분할 때 있다 이제 지백 얘기가 나오고, 여러 가지 일화가 여기 나오게 되는데, 그 다음에 초나라가 이제 남쪽 지방을 장악하고 있고, 제나라가 가장 마지막에 망하죠. 연나라가 그 전에 망하고, 연나라와 이 진나라의 싸움이 가장 치열하죠. 오늘 스토리도 그게 많은데, 예. 결국 이게 전국체계라고 하는 거는요, 이 일곱 나라의 그 패권 싸움과 권모술수, 쉽게 말하면 합종책을 해서 이렇게 종으로 연대를 해서 이런 여섯 나라가 진나라와 맞짱을 뜨느냐, 이게 이제 소진의 계책이고요. 이게 이제 합종설이고, 연영설은 진나라 이제 장이가 주도해가지고 가까운 나라를 치려니까 이웃 나라와 연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원교 근군책이라고 하는 말은 가까운 나라는 교류를 하고 먼 나라와는 이제 교린 관계를 맺어서 안심시키고 가까운 나라부터 먹어나간다. 그래서 이렇게 한 나라에서 이렇게 차츰차츰 먹어나가고 나중에 연나라하고 이 전쟁을 벌여서 이겨서 제 나라를 이제 거의 자연스럽게 먹게 돼서 결국 진나라가 이제 통일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고, 여기 지금 전국 초기이기 때문에 낙양과 요 세력권이 있긴 하지만 전국 칠홍한테는 이 천자의 왕실, 천자의 나라는 의미가 없는 거죠. 명분, 춘추시대 때는 명분이 있었지만 전국시대는 명분도 없이 그냥 그 종족만 유지시켜주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요 배경을 둘러싼 전개 내용이 전국책이라는 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수님, 예. 근데 그 질문은 끝날 때 춘추가요. 몰아서 오셔. 중요한 아니, 질문이면 지금 하고. 아니 그 영어 책에서 보니까 춘추 시대를 그 스프링 어텀 피리어드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예, 아무리 한자 뜻이 예, 그래도 봄춘. 맞아요. 아, 그러니까 여시춘추도 스프링 앤드 뭐 폴 뭐 이렇게 해도 돼요. 아우tumn, 예, 해도 돼요. 여시춘추, 그러니까 여시춘추를 음역을 해서 중국 발음으로 알파벳으로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영역을 해서 춘추라는 말은 봄 앤드 가을이니까 이렇게 해도 돼요. 자, 여기 도입부 안 선생님 먼저 읽으시죠. 전국책 BC 6년경에 만들어진 책으로 전국시대의 대륙을 누비며 새치어로 일세했던 책사의 변설과 권모술수를 기록했다. 전국책은 이 책의 편자 유향이 지은 이름이며 책이란 책략이라는 뜻이다. 총 유양은 이제 23편. 한나라 때 그 도서관 도서편찬으로 유명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전국시의 원본이 최근까지도 발견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유양이 날조했다, 편집했다 해서 말이 많았던 거죠. 네, 그 밑에까지 읽으세요.
주로 전국시대에 활약한 세계계 언론 활동과 권모술수를 나라별로 기록한 역사 이야기로 사마천이 사기를 집필할 때 이 책에서 많은 자료를 얻었다고 한다. 원 저자는 모른다. 전환의 유향이 궁중의 장소를 교정할 때 국채, 국사, 단장, 사어, 장서, 수서 등의 명칭으로 비밀리에 보존되어 있던 여러 책을 정리하고 중복을 없앤 뒤에 33권으로 편집해 전국책이라 했다. 1973년 겨울 전국책의 성립에 관해 주목할 만한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다. 발굴이 끝난 호남성 장사교회의 마왕태 3호 환묘에서 백서에 기록된 전국책의 원문이 발견되었던 것이다. 이후 그 전문이 문물 1975년 4월호에 발표되었고 학자들이 그에 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오늘날의 전국책은 유향본 그대로가 아니다. 시대가 흐르면서 결손 부분이 생겼고 그것을 송나라 때의 증공이 복원한 것이다. 옛날에는 역사서로 분류했는데 때로는 종행가에 넣기도 한다. 종행가란 소진, 장의의 합종 연행에서 따온 이름으로 전국시대의 외교 전략을 설파한 학파를 가리킨다. 물론 학파라고는 하지만 육아처럼 정연한 사상체계를 갖춘 것은 아니며 전편에 걸쳐 책사와 세계의 겉모술수적인 언론과 행동으로 가득하다. 예, 사실은 뭐 합종연행이나 뭐 제자백과의 하나로 이거는 후대의 종행가라고 분류해서 넣긴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당시로 말하면 무슨 학파예요. 그건 좀 어폐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73년도가 뭐예요? 백서, 노자, 주여, 그 다음에 유교자료 16가지가 발굴됐던 해거든요. 이게 마왕태라고 하는 백서, 비단이 많이 썩었지만 이제 상당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전국책 원문이 이때 함께 후대 그 이후에 발견됐다는 얘기겠죠. 예. 저도 이쪽은 관심이 없어서 이 내용을 읽으면서 전국책도 이때 동시에 발굴된 건 아니지만 나중에 발굴됐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예. 그다음에 스토리 김미진 선생님이 이 스토리 읽으시죠. 제나라가 초나라를 도와 진나라를 공략하고 고국을 빼앗았다. 그 뒤 진나라는 제나라의 복수를 꾀했으나 제나라와 초나라의 사이가 좋아서 손을 쓸 수가 없었다. 이에 진나라 해왕은 재상 장이에게 대책을 세우게 했다. 제나라의 복수를 하고 싶은데 제나라는 초나라와 친밀하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차와 비용을 준비해 주십시오. 장인은 남하의 초나라 회왕을 설득했다. 우리 군주는 누구보다 초왕께 호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인도 왕을 모시고 싶습니다. 우리 군주는 누구보다도 제왕을 미워하고 소인 또한 제왕을 미워합니다. 얼마 전 우리 군주는 제왕에게 치욕을 당했습니다. 복수를 하고 싶지만 귀국이 제나라와 친밀해 협력을 요청할 수도 없고 소인도 왕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청컨대 제나라와 국교를 끊어주실 수는 없으신지요. 그 대신 우리 군주에게 청해 상어 땅 600리 사방을 헌상하겠습니다. 귀국이 손을 끊으면 제나라는 분명 약해질 것이고 그러면 왕의 뜻대로 부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제나라를 약하게 하고 진나라에 은혜를 베풀면서 상어의 땅을 손에 넣게 되니 이것이야말로 일거삼득이 아니겠습니까? 초왕은 기분이 좋아져서 신하에게 말했다. 상어의 땅 600리 사방을 손에 넣었도다. 군신들은 입을 모아 축하했다. 그러나 늦게 나타난 진진이라는 자는 떨떠름한 표정으로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래서 초왕이 물었다. 병사 하나 움직이지 않고 한 명의 부상자도 내지 않은 채 상어를 손에 넣었다. 정말 멋진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다들 기뻐하는데 왜 너만 홀로 입을 다물고 있느냐? 진진이 말했다. 상어 땅은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어이없는 화를 당하게 될 것이니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진나라가 우리나라를 두려워하는 것은 제나라와 손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땅을 손에 넣지 않는 단계에서 제나라와 국교를 단절하면 우리나라는 고립되고 말 것입니다.
제나라가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도 그때까지입니다. 그렇다고 제나라와 단교하기 전에 진나라가 땅을 넘겨줄 리 만무하며 단교한 뒤에 땅을 요구하면 장이에게 당하는 꼴이 됩니다. 그리 되면 왕께서는 분노하시어 서쪽으로는 진나라와 충돌하고 북쪽으로는 제나라와 다투게 될 것이니 결국 우리는 진나라와 제나라 양국의 공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문선생 그 이어서 읽으세요. 너무 길다. 내가 하는 일에는 빈틈이 없을 테니 군소리 하지 말고 잘 지켜만 보고 있거라. 초왕은 제나라에 사신을 보내 국교를 끊었다. 그리고 그 사자가 귀국하기도 전에 또다시 절교를 통고했다. 진나라로 돌아간 장인은 제나라에 사자를 보내 은밀히 손을 잡고 약속한 땅을 받기 위해 수나라에서 파견된 장군을 이런저런 병을 핑계로 만나지 않았다. 이를 보고받은 초왕은 장인은 우리가 아직 제나라와 단교하지 않은 줄 아는 모양이야 라고 하면서 일부러 제나라에 용사를 보내 국왕을 나무랐다. 장인은 초나라가 제나라에 완전히 단교한 것을 알고 이윽고 초나라의 사자를 만났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리의 땅을 가져가시오. 사자가 따졌다. 나는 600리라고 들었는데 겨우 6리라니요. 나같이 비천한 신분의 사람이 어떻게 600리를 준다고 말할 수 있겠소. 사자가 귀국해 이 같은 사실을 보고하자 초왕은 화가 나서 진나라를 치려 했다. 그때 진진이 아련을 요청했다.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말해보아라. 진나라를 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 하나를 주고 진나라와 연합해 제나라를 쳐야 합니다. 진나라에게 준 것은 제나라에 뺏어올 수 있으니 손해는 없을 것입니다. 군께서는 제나라와 단교하고 진나라의 약속 위반을 무력으로 물으려 하십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 스스로 진나라와 제나라의 단교를 촉진하는 결과를 초래해 장차 초나라는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초왕은 진진의 말을 듣지 않고 병사를 일으켜 진나라를 쳤다. 이에 진나라는 제나라와 연합했고 한나라까지 여기에 가담했다. 그 결과 초나라 군대는 두릉에서 크게 패배했다. 결국 초나라는 토지와 병사를 잃었을 뿐 아니라 멸망의 위기에까지 몰렸다. 초왕이 진진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장의의 책략에 말려들었기 때문이다. 예, 여기 이제 원교 근군책을 표시하는 사례 중에 하나인데 여기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는 지킬 것 같은데 이게 전치사로 할 때는 어루 읽는 게 맞잖아요. 근데 지명 같은 거나 다른 의미로 할 때는 오로 발음합니다. 그러니까 상오라고 해야 맞아요. 그 다음에 고전에는 일거삼득이란 말이 아예 없어요. 출처가 없는, 일석삼조라는 것도 고전에 없는 말이에요. 그 일석삼조라는 말은 영어의 수거를 그 번역한 말이라는 설이 있어요. 영어에는 있대요. 돌 하나로 세 마리 잡는다. 그 일거양득이란 말은 있어요. 근데 이 원문을 제가 찾아보니까 전국책이요. 요 일거삼득이란 말을 어디서 따왔나 봤더니 어디서 따왔냐? 지워졌나? 아, 여기 있구나. 이 초나라, 이 제나라가 오히려 더 먼데, 예.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거 보세요. 이것은 하나의 계책으로서 세 가지 이익이 함께 이르는 것입니다. 이거를 일거삼득이라고 한 거예요. 완전히 의역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게 물론 뭐 일반 독자들이 읽는 데는 큰 뭐 문제는 없겠지만 어쨌든 매끄럽지 못한 건 또 사실이죠. 그다음에 번역에서 뭐 크게 문제될 만한 장의의 어떤 뭐 공을 나타내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 사족, 뱀의 다리를 그리다가 숫장을 빼앗기다. 황수임 선생님 읽으시죠. 책 보고 읽으시면 돼요. 뱀의 다리를 그리다 숫장을 빼앗기다. 뱀의 다리를 읽겠습니다. 뱀의 다리를 그리다 술잔을 빼앗기다. 천하 대신 소양이 위나라 군대를 쳐부수고 대장을 죽인 뒤
8개의 성을 공략하더니 이윽고 창끝을 돌려 제나라를 향했다. 세객 진진이 제왕의 사자로서 소양을 만났다. 진진은 무릎을 꿇고 승전을 축하한 다음 자리에 앉았다. 초나라에서는 적을 처부수고 대장을 죽이면 어떤 자리를 보장해 줍니까? 벼슬은 상주국이 될 것이고 자기는 상직규가 될 테지요. 그보다 높은 자리는 있는지요? 영륜뿐이지요. 그러자 진진이 말했다. 과연 영륜이라면 귀한 자리지요. 그러나 영륜이 두 사람일 수 없겠지요. 비유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옛날 초나라 어떤 가문에서 잔치를 벌일 일이 있어 가까운 사인들에게 한 개의 술잔에 술을 가득 따라 주었다. 이때 사인들은 이런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마시기에 부족하지만 한 사람이 마시기에 만족스러울 것이다. 그러니 땅 위에 뱀을 그리되 가장 먼저 그린 사람이 마시기로 하자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하여 한 사람 뱀을 먼저 그렸습니다. 그 사람은 손에 그 술잔을 쥐고 여전히 오른손으로 뱀을 그리면서 말했습니다. 아직 뱀 다리까지 그릴 여유가 있어. 그러나 그 다리를 미처 다 그리기도 전에 다른 사람이 뱀을 다 그리고는 술잔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뱀은 다리가 없네. 다리를 그리면 그건 뱀이 아니지 라고 말했습니다. 뱀 다리까지 그린 사람은 결국 술을 못 마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장군께서 초나라의 대신이 되어 위나라를 공략하고 적장을 죽인 뒤 성을 8채나 빼앗았습니다. 나아가 그 기세를 타고 제나라까지 공격하려 하십니다. 제나라는 장군을 몹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과하면 파멸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고생에 얻은 자기도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것이니 그건 마치 뱀의 다리를 그리는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소진은 진진의 말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냥 물러났다. 이 진진이라는 책사가 좀 오히려 대단하죠. 장애계책도 앞에서 파악했을 뿐만 아니라 사주. 안소영 선생님, 콜럼버스의 달걀이라는 일화가 뭐예요? 그 달걀을 세울 수 예, 있는 사람에게 예, 뭘 주겠다. 예. 예. 그런 거죠. 깨서라도 세우면 되는 건데, 고지고식한 생각 때문에 오히려 그 절차와 격식을 따지다가, 넓은 의미로 보면 명분을 따지다가 신뢰를 잃게 되는 그런 경우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얘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읽으세요, 계속. 아니, 안 선생님 읽으세요. 큰 고기도 물에서 벗어나면 벌레 먹이에 지나지 않는다. 정곽군이 자신의 영지인 서울 땅에 성을 지으려 하자 세객들이 그것을 중지하라고 간했다. 이에 정곽군은 측근을 시켜 세객들의 출입을 금지시켰다. 그러자 제나라의 세객이 측근을 통해 면담을 요청하며 말을 전했다. 세 마디만 하게 해주십시오. 그 이상 말하면 가마에 삼겨 죽어도 좋습니다. 정곽군은 그를 만나기로 했다. 남자는 젠걸음으로 다가와서 말했다. 그러고는 잠시 다시 도망치듯이 달려가는 것이었다. 잠깐, 정곽군은 그를 불러세웠다. 저는 하찮게 목숨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괜찮다. 죽이지 않을 테니 어서 말해보거라. 주군께서는 대어에 대해 들어보셨는지요? 너무 커서 그물로도 잡을 수 없고 낚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큰 물고기라 해도 물에서 벗어나면 벌레들의 먹이가 되고 맙니다. 제 나라는 주군께 그런 물과 같습니다. 그 물만 있으면 설땅에 성을 지을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제 나라에 등을 돌리면 하늘까지 닿는 성을 짓는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과연 옳은 말일세. 정곽군은 설에다 성을 짓지 않았다. 예. 여기도 세객이 나오는데 아까 이거 설명하려다 말았는데 여기 전국책 그 인트로 부분에 이거 설객이라고 읽는 거 아니에요. 이건 약속이에요. 이게 원래는 말씀설이 맞죠. 근데 요게 우리 논어에서 하기 쉽진 불역 서로와라고 안 하고 기쁠 열자로 읽잖아요. 이럴 때는. 열자로도 읽고요. 요게 세로 발음 날 때는 어떤 의미냐면 달랠 세자예요. 그러니까 유세하다고 할 때 유자는 두 가지 다 쓸 수 있어요. 보통 책받침을 많이 하죠. 30년 써도 똑같은 거예요. 원래. 요새 선거철이니까
유사를 많이 하죠. 그 세계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소진장애 같이 외교적으로 이렇게 그 요즘 말하면 말재주가 있는 사람들이 외교에 투입된 외교관? 예, 마찬가지죠. 예, 그런 뉘앙스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해대어. 바다의 큰 물고기란 뜻이죠. 그 심심찮게 왜 그 고래가 해변으로 떠내려오고 이런 경우 있죠. 예. 그러니까 자기 그건 뭐라 그래요? 이거 일본어로 안 좋지만 나와바리 자기 영역, 예. 자기 영역을 벗어나면 역시 힘을 쓰지도 못하는. 그다음에 김민재 선생 초나라 해왕과 측시를 놀린 책사 장이 말재주 한번 보세요. 예. 장인은 초나라에 있을 때 빈궁했다. 그래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짜증을 내며 돌아가겠다고 하자 다음과 같이 달래며 위로했다. 조금만 기다리게. 내가 초나라의 회왕을 만나 그대들을 잘 대접하라고 말할 테니까. 그 무렵 초나라에는 나무와 정수라는 측실이 회왕의 총애를 받고 있었다. 이윽고 장의는 회왕을 만났으나 크게 환영받지 못하자 다음과 같이 말했다. 소신에게 용무가 없는 듯하니 소신은 북쪽의 진나라 군주를 만나러 가야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왕께서는 혹시 진나라에서 구하고 싶은 건 없으신지요? 우리 초나라에는 황금, 상아, 구슬, 무소불 등 안 나는 게 없으니 뭘 더 구하겠는가? 왕께서는 미인을 좋아하지 않으신지요? 왜 그런 말을 하는가? 정나라나 주나라의 여인은 눈썹을 그리고 길가에 서 있으면 선녀가 아닌지 의심이 갈 정도로 아름답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시골이라 그런 미인을 본 적이 없다네. 그런 여자라면 내 어찌 좋아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회왕은 장이에게 보석을 주어 여행 비용으로 쓰게 했다. 그 말을 전해 들은 나무는 걱정이 되어 장이에게 심부름꾼을 보냈다. 장군께서 진나라로 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황금 1000근을 드릴 테니 여비에 보태 쓰십시오. 정수도 황금 500근을 보내왔다. 장인은 회왕에게 작별 인사를 하며 말했다. 천하의 관문은 막히기 쉬워 통과하기 어려우니 이 다음에 언제쯤 만나 뵙게 될지 기약이 없습니다. 이별의 술잔이라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술잔을 내려주지. 왕은 술 한 잔을 주었다. 장인은 얼마 뒤 정중하게 예를 올리며 부탁했다. 이 자리에 다른 사람은 없는지요? 왕께서 가장 총애하는 측실과 함께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왕은 나무와 정수를 불러 잔을 나누었다. 그때 갑자기 장이가 자세를 가다듬고 정중하게 절을 하며 말했다. 소신은 왕께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갑자기 그건 또 무슨 말이냐? 소신은 천하를 둘러보았으나 아직 이 두 분의 비길 만한 미인을 본 적이 없나이다. 그러므로 소신이 진나라에 가서 미인을 구해오겠다라는 말이 거짓말이 되고 말았나이다. 걱정할 거 없다. 과인도 진작 천하에 이 둘보다 더 아름다운 여자는 없으리라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참, 이 재주, 이게 바로 일거양득 아니에요. 예. 참 기기묘묘하죠. 그 다음에 무사는 자기를 알아준 사람을 위해 죽는다. 예. 문혜정 선생님 읽으세요. 무사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죽는다. 진나라 필양의 후손 가운데 예양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처음에는 진나라의 중신 범씨와 중행스를 섬겼으나 중용되지 못했다. 그 뒤 중신 지백을 섬겼는데 지백은 예양을 높이 평가했다. 이윽고 중신 한씨, 위씨, 조씨가 손을 잡고 지백을 멸망시키고 그의 영지를 빼앗아 나눠 가졌다. 그중 조양자는 지백을 얼마나 미워했던지 그의 두개골을 변기로 사용했다. 예양은 산으로 도망쳐 길게 탄식하며 맹세했다. 아, 무사는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죽고 여자는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을 위해 화장을 하는 법. 주군의 원한은 반드시 갚아야 말겠다. 이리하여 예양은 이름을 바꾸고 감옥에 갔다 온 사람처럼 가장한 뒤 미장이 신분으로 조양자의 저택에 들어가 측간에 벽을 칠하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측간에 들어가려다 이상한 느낌이 든 조향자가 벽에 칠을 하던 미장이를 잡아 자세히 살펴보니 예양이었다. 그가 들고 있는 흑손에는 칼날이 달려 있었다. 예양은 하는 수 없이 지백의 원한을 갚기 위해 들어왔다고 자백했다. 그러자 측근들은 그를 죽이려 했으나 조향자가 제지했다. 그 사내는 의로운 사람이다. 내가 몸조심하면 될 일이지 지백은 죽어서 후계자도 없었는데 그를 위해 복수하려는 신하가 있었다니 놀랐구나. 그자야말로 천하의 현인이로다. 그러고는 예양을 석방해 주었다. 이 일로 그날 그냥 물러설 예양이 아니었다. 이번에는 작전을 바꾸어 나병 환자처럼 위장하기 위해 몸에 오칠을 하고 수염을 깎고 눈썹을 민 다음 얼굴에 칼자국까지 내고 구걸을 하며 다녔다. 아내조차 남편인 줄 못 알아볼 지경이었다. 모습은 남편과 너무 다르지만 목소리만은 똑같아. 아내가 그렇게 말하자 예양은 숯을 먹어 목소리마저 낼 수 없게 만들어버렸다. 그런 그를 보다 못한 친구가 말했다. 자네 수법으로는 성공하기 어려울 게야. 그 마음은 잘 알겠지만 현명한 생각은 아닐세. 자네는 재능이 있으니 차라리 조영자를 섬기는 게 어떻겠나. 그는 반드시 자네를 아낄 것인즉 그런 연후의 계획을 실행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에 예양은 빙긋 웃으며 대답했다. 자네 말은 옛 친구를 위해 새로 사귄 친구를 죽이고 이전에 모시던 주군을 위해 새로 섬기는 주군을 죽이라는 말과 같지 않은가. 그것은 군신의 도리를 해치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할 수는 없네.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은 군신의 도리를 밝히기 위해서라네. 난 결코 아니한 길을 가고 싶지 않네. 신하의 서약을 해놓고 그 주군을 죽이려 한다면 처음부터 두 마음으로 섬기는 것과 같지 않은가.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도 후세의 두 마음을 가지고 주군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를 알리기 위함일세. 어느 날 조양자가 외출을 하게 되었다. 예양은 그 행렬이 지나가는 다리 밑에 숨어 있었다. 조양자가 다리를 건너려 하는데 갑자기 말이 놀라 걸음을 멈췄다. 말이 놀라는 걸 보니 분명 예양이 이 부근에 있을 것이다. 조양자가 그렇게 말하고 부하들을 풀어 예양을 찾아냈다. 조양자는 예양을 나무랐다. 너는 예전에 범시와 중행스를 모시지 않았더냐. 그들을 멸망시킨 사람이 바로 지백이다. 너는 그 원수를 갚지 못할지언정 서약을 하고 지백을 섬겼다. 그런데 지백이 죽었다고 무슨 이유로 그 원수를 갚으려 한단 말이냐. 범씨와 중행씨를 섬겼을 때 그 두 사람을 나를 중인으로 대우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중인으로 보답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백님은 나를 국사로 대우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국사로서 은혜를 갚으려 하는 것입니다. 조양자는 예양의 의로운 마음에 감동에 울며 탄식했다. 아, 예양아, 너는 벌써 지백에게 할 일을 다 했다. 여태까지는 너를 관대히 봐주었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게 되었구나. 각오를 하거라. 이제는 용서할 수 없다. 조양자의 병사들이 예양을 둘러쌌다. 예양이 말했다. 현명한 군주는 다른 사람의 절조와 도의를 가로막지 않고 충신은 목숨을 던져 그 이름을 보존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한번 나를 살려주었습니다. 천하 사람들은 당신을 칭송하고 있습니다. 나는 기꺼이 죽을 생각입니다. 다만 그 전에 당신의 옷이라도 베고 싶습니다. 바랄 수야 없는 일이겠지만 그러면 여한이 없기에 내 진심을 털어놓는 것입니다. 그의 말에 감동한 조양자는 측근에게 명령해 자신의 옷을 예양에게 건네주게 했다. 예양은 검을 들고 3번 휘둘러 그 옷에 흠집을 냈다. 이것으로 지백님께 보답하게 되었다. 그러고는 곧바로 자결했다. 예양이 죽자 조나라 사람들은 모두 그를 위해 슬피 울었다. 황 선생님, 황 선생님, 네, 이 내용 알고 있었어요? 네. 이거 언제요? 4개월 전 뉴스들은 맞아요. 이게 4개월 전에 그대로 나와요. 네네. 뒤에 그 예양과 나중에 형과 얘기도 나올 텐데 참 불후의 그 사례죠. 이 지백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안 나오는 고전이 없는데 그 평가가 조금씩은 다 달라요. 근데 어쨌든 아까 요 내용 관련된 내용을 좀 더 보죠. 지백 읽지 않고 설명만 해줄게요. 지백 기원전 506년 유정사임인데 이 사람도 주나라 왕실성 씨예요. 희성이니까. 지씨고 이름은 요였어요. 지씨는 지씨가 순씨에게 시집갔기 때문에 지씨는 순씨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따라서 대부분 그를 순유라고 칭하기도 하고 당시 사람들은 그를 존칭해서 지백이라고 한다. 시호가 양이고요. 따라서 지양자라고도 하고요. 지씨의 7세조
해당되는 사람이고요. 지향자는 그 지무자, 지문자를 계승한 뒤 지씨 가족이 3명이 정경이 없었고 총 집정 22년을 그 집정 정치를 담당했었고 이것은 진나라 유사 이래 재위 시간이 가장 길었던 집정 대신이며 지씨는 이로 말미암아 진나라의 사경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진나라는 본래 지씨, 한씨, 조씨, 위씨예요. 근데 이게 지씨가 나중에 결과적으로 그 주도권을 잡았다가 처음에 이 삼가의 연합을 받아서 죽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연합한 후에 분열한 나라가 한나라, 조나라, 위나라예요. 진나라 내지 전체 주왕조에서 가장 권세를 지녔던 경대부 가족이다. 그 정도로 이 지씨의 위세가 대단했죠. 그 다음에 관련된 내용이기도 한데 월나라 구천이 오나라를 멸한 뒤에 조나라는 중원의 폐주가 되었어요. 아니 월나라는. 근데 이제 그 진나라의 폐업을 거듭해서 떨치기 위해서 지향자, 그러니까 지백이죠. 지백이 주동해서 만호의 봉업을 헌출, 요즘 말하면 기부를 해서 진나라 전체 국력을 증강시키고 또 한씨, 위씨 가문 또한 앞다투어서 만호의 봉업을 헌납했어요. 근데 유독 조씨 가문만 뭐 이 땅을 그 헌납하는데 마땅치 않게 기꺼이 하지 않았어요. 기꺼이 여기지 않았어요. 이래서 지백이 그 한씨 가문과 위씨 양가 가문을 규집 그렇게 모아가지고 조씨를 토벌하려 한번 함께 조씨를 토벌하려고 했는데 조씨가 진양 땅으로 물러나 지키고 진애공 4년 3월 병술일에 진양성에서 곧바로 그 진양성에서 곧 그 공격을 하려고 할 때 오히려 조씨가 몰래 그 사람을 파견해서 한씨와 위씨 가문을 설복시켜서 도과, 이 도과는 뭐냐면 창을 거꾸로 들자 이렇게 설득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지백을 우리 세 가문이 오히려 그 공격하자. 그래가지고 한나라 윗나라 양가가 그 진에서 물을 막아가지고 거꾸로 흐르게 해가지고 진씨의 그 큰 군영을 물에 잠기게 했어요. 지백의 군사가 결국 패배하고 지백은 도망했죠. 이어서 한조위 삼가가 지씨의 봉업을 공격해서 함락했다. 이런 스토리가 있었던 거고요. 예양이 이제 그 조양자 만났을 때 아까는 뭐 무사는 뭐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죽는다 그게 아니라 원문은 그게 그렇게 돼 있지 않았어요. 예양이 산으로 도망쳐서 말했다. 선비는 이 선비사자는 무사도 물론 돼요. 병사도 되고 선비도 되는데 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죽고 지기자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죽고 여자는 자기를 좋아하는 자를 위해서 단장한다. 이 꾸밀 용자예요. 지금 지백이 나를 알아봤는데 나는 반드시 그를 위해 원수를 보복하기 위해서 죽겠다. 죽음으로써 지백에게 보답한다면 즉 내 혼백이 부끄럽지 않게 될 것이다. 원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조양자가 왜 2번 죽이려고 하다가 너 그 정도면 됐지 왜 나를 끝까지 죽이려고 하냐. 그럴 때 예양이 답하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 원문을 보세요. 신이 범씨와 중행씨를
섬길 때 범씨와 중행씨는 모두 중인으로서 평범한 사람으로서 나를 대우했습니다. 나는 따라서 나는 그 때문에 중인으로서 서의체가 있으면 좋겠지만 생략돼 있어요. 원문도. 보답했습니다. 근데 지백에 이르러서는 국사로서 나를 다했기 때문에 나는 따라서 국사로서 그에게 보답한 것입니다. 이 원문은 이렇게 돼 있어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그 뭐예요? 이 원문을 중요한 원문은 가끔 지난 시간에 왜 우리 안 선생이 시경의 원문을 알려달라고 그랬는데 원문 보면 오히려 외우기 쉽죠. 예. 안 선생 벌써 외웠을 거 아니야. 뭐라고 8글자가 뭐야? 상제가 그대에게 임하니? 응? 두 마음을 갖지 마시오. 무의이심 음. 적어놨어요. 머릿속에 안 외우고, 예, 종이에 적어놨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 문장. 예, 황수임 선생 읽으세요. 남쪽의 표나라를 치리하면서 북쪽으로 가는 것과 같다. 어? 이 나라 그것도 안 읽었구나. 예. 이 나라 안리왕이 이게 초나라가 조나라예요. 조나라의 수도 한단을 치레했을 때 일이다. 세계 계량이 그 소식을 듣고 여행 중에 급히 예, 그거 건너뛰겠습니다. 그건 뭐 그냥 읽어보시고요. 어부지리도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예, 과계, 그 다음 페이지 과계를 만나 그것만 읽죠. 예. 과계를 만나 천하 현자를 불러들이다. 나지은 안으로 혼란에 빠진 연나라의 어려움을 수습하고 왕위에 오른 소왕은 내란을 틈타 침략에 든 제나라에 보복하기 위해 재물을 마련하고 겸허한 태도로 천하의 현자들을 불러들이고 있었다. 소왕은 먼저 과계선생을 만났다. 제나라는 우리나라의 내란에 편승해 기습 공격을 가했다. 과인은 이 상태로는 제나라에 복수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현자를 등용해 선왕의 수치를 싣는 것이 과인의 비원이다. 우리가 거국적으로 복수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은지 말해보라. 제왕의 기량을 가진 사람은 좋은 스승을 모셔 국정을 의논합니다. 왕의 기량을 가진 사람은 어진 친구를 구해 국정을 의논하고 패자의 기량을 가진 사람은 의지할 만한 신하를 두어 국정을 의논하며 나라를 망하게 할 군주는 턱짓으로 부릴 수 있는 하찮은 인물과 함께 노는 법입니다. 애를 다해 상대를 받들고 겸허하게 가르침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신보다 100배나 뛰어난 인물이 찾아올 것입니다. 상대에게 경의를 표하고 그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자신보다 10배는 뛰어난 인물이 찾아올 것입니다. 상대와 대등하게 대화를 나누면 자신과 비슷한 인물이 찾아올 것입니다. 책상에 몸을 기댄 채 지팡이를 짚고 곁눈질로 지시를 내리면 소인들이 모일 것입니다. 노골적으로 고함을 지르고 나무라면 비천한 인간이 모일 것입니다. 이것이 인재를 모으는 상식입니다. 지금 널리 국내의 인재를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소문이 퍼지면 천하의 인재가 아불 다투어 모여들 것입니다. 그럼 누구의 가르침을 받으면 좋겠는가? 소신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어느 왕이 천금을 들여 가며 천리마를 구했으나 3년이 지나도록 손에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한 측근이 나서서 자신이 찾아오겠다고 자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왕은 그 사람에 맡겼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뒤 그 남자는 천리마가 있는 곳을 찾아내 급히 가보았으나 벌써 말은 죽고 없었습니다. 남자는 말의 뼈를 500금을 주고 사서 돌아와 왕에게 보고했습니다. 왕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살아있는 말이야. 죽은 말에게 500금이나 내는 바보가 어디 있단 말이냐. 그러자 남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죽은 말을 500금이나 주고 샀으니 살아있는 말이라면 더 높은 가격으로 살 것이라는 소문이 퍼져 나갈 것입니다. 곧 온 나라의 말이 모여들 것입니다. 그리 왕은 과연 1년도 되지 않아 천리마를 3필이나 구할 수 있었습니다. 왕께서 진실로 인재를 구하신다면 먼저 소인부터 등용해 일을 시작하시지요. 저 같은 사람도 정중한 대우를 받는다는 소문이 퍼지면 천리를 멀다 하지 않고 인재들이 모여들 것입니다. 그 말에 따라 소왕은 가게를 극진히 대접했다. 그 이후로 국내에서
옥내에서는 악의가 제날에서는 주연이 조날에서는 극신이 모여들었다. 그렇게 하여 연나라는 제날을 쳐서 복수에 성공했다. 예. 이 스토리도 상당히 유명한데, 보통 왜 능력 있는 사람들 구한다고 뭐 현대 삼성에서도 해당되는 얘기일 것 같은데, 실제로는 주변에 있는 사람도 잘 활용해서 이렇게 대우를 해주면서 해야지, 측근들을 배제하고 무조건 최고 연봉으로 최고의 능력자만 구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역부작용을 날 우려도 있죠. 뭐 오늘날에도 음미할 만한 대목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책 속의 명문장 원교 근공, 가까운 데는 먼 데는 교류를 하고 가까운 데를 공격한다. 이게 주로 장의의 진나라 중심의 전략 정책이죠. 예. 여기 범수라고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뭐예요? 연영책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원교공책은. 합종연행은 아까 다 설명드렸고요. 교수님, 요, 이게 교수님, 예, 범수로 나와 있는데 다 책에 대는 대부분이 범저로 나와 있던데, 아니 예, 같은 자. 범저가 맞아요. 예. 네, 진나라 재상이었었죠. 네. 그 다음에 기기로 열로마. 기기는 천리마를 가리키는 거고요. 천리마가 늙으면 노둔한 말, 노마보다도 열등하다. 좀 서글프긴 합니다. 여러분들은 젊으니까 좀 다행이지만, 네. 조용하다. 그 다음에 행백리자 반어 90. 백리를 가는 사람은 90리에서 반이다. 이 말뜻은 뭐예요? 50리 갔다고 중간 왔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둘레길 돌면서 이 말을 상당히 음미하는 편입니다. 거의 마무리했을 때 좀 마음을 놓아야지 시간상으로 뭐 절반 왔다 해서 마음 놓는 거는 뭐 그렇죠. 전화의보 마찬가지고 이것도 한글 발음이 잘못됐어요. 장사일거해 시죠. 이 운율을 맞춘 건데 장사가 한 번 떠나는구나. 불부환. 이게 복이라고 읽으면 안 돼요.